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금요일입니다. 배트맨 일부 상한가 캐스팅 뽑히면 간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혜은입니다. 자, 어제 저희 배트맨 2부 진행을 하면서 9시 반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CPI 발표가 나온 것을 보고 오늘 우리 시장 또 한 번 요동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굉장히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증시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결국에는 다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해줬고 그 훈풍이 우리 시장까지 밀려 들어오면서 오늘 양시장 모두 갭상승으로 출발해서 내내 빨간불 켜면서 마무리를 잘 해줬습니다. 자, 과연 다음 주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조금 더 기대를 안아보게 되는 시점에서 자, 지난 캐스팅 종목들 오늘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그리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준비하신 와이드카드 특별 캐스팅까지 방송 말미에 알차게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TV로 송출되고 있는 화면 그대로 유튜브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화면 들어오셔서 다른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방송 즐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만큼 유튜브 서울경제TV에도 많은 사랑과 관심,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린다는 말씀도 함께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가장 잘 보고 계신 바로 그분입니다. 종재기획의 이용준 캐스팅 디렉터님 옆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인사 나눠주시죠. 네, 앵커님이 항상 종목을 가장 잘 본다고 말씀하는 게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종목을 누구보다 잘 보고 있고 오늘 또 코롱도 제가 맞춰드렸죠. 지수도 좋고 좋은 금요일 밤인 것 같습니다. 8시 남자 종잘남 이용준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8시의 남자, 종목을 가장 잘 보는 남자이지만 또 장중에는 또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들 쏙쏙 잘 골라내고 계신 종잘기획의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이런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장중에도 현명한 대응 이어나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위해서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그 방법 자세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QR코드 보이실 텐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이 QR코드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직접 운영하고 계시는 무료로 운영되는 오픈 채팅방, 이 QR코드 휴대폰 켜시고요. 기본 카메라 앱 켜셔서 화면에 갖다 대시면 링크 안내됩니다.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간단하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샵 0082번 문자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도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다음 주 시장 대응 이어나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고요. 또 잠시 후에 방송 틈틈이 계속해서 안내가 되니까요. 혹시나 놓치셨다고 아쉬워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까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또 시원하게 상승을 해준 우리 시장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자, 이용준 디렉터님 정말 어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2150 지지라인 딛고 우리 시장 상승해줬습니다. 네, 어제 제가 정확히 지수를 맞췄고요. 그리고 CPI가 예상치 상회하느냐 하회하느냐 사실 그거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예상치를 상회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선물지수, 미국 나스닥, 다우 지수가 오름으로써 국내 증시도 출발이 너무 좋았습니다. 간만에 금요일장 치고는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분 좋은 마음으로 지금 계실 거라 생각을 하고요. 정말 간만에 큰 상승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4%가 넘게 코스닥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지속적으로 빠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 9시 반이죠. 미국 9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8.2로 나왔기 때문에 군원 물가 기준으로 40년 만에 최대치로 예상치를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9시 반에 나올 때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한 번 있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스닥과 다우가 반등하면서 증시는 상승 마무리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 같은 경우는 2.83%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2.23% 상승을 했고 오늘 국내 코스피는 2.3%, 코스닥은 4%가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단기적인 코스피 지지라인은 215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궁금하신 분들은 어제 서울경제TV 녹화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사실 다음 주는 여하튼 간에 11월 1일까지는 FOMC가 있기까지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오는 기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다음 주 상승장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종목은 꽤 많이 나왔는데요. 자, 모든 상한가 종목을 브리핑하기보다는 특징적인 종목만 알려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봤을 때는 위메이드 맥스, 성우 하이텍, 휴마시스, 앱클론 정도가 상한가를 갈 수 자격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메이드 맥스입니다. 국감에서 플레이 투 원 게임에 대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뭐 긍정적인 언급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 생각은 이런 재료는 약간 모호하고 작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플레이 투 원 게임이 되려면 시간은 아주 많이 걸릴 것 같지만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관종의 플레이 투 원 게임도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성우 하이텍입니다. 상한가 종목 중에 가장 좋게 보는 게 성우 하이텍인데요. 성우 하이텍은 올 7월 달에 이미 현대차 그룹에 배터리팩 공급한다는 이슈로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밀리다가 오늘 다시 세계 최초 전기차용 배터리 보호 복합 소재 개발했다는 소식으로 다시 한번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좋은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이런 종목은 언제라도 상승이 꾸준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성우 하이텍 꾸준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휴마시스는 약간 다른 재료입니다. 오늘 임시총회가 있었는데 임시총회 때 기존 경영진과 소액 주주들 간의 격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개미들의 전쟁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결과로 봤더니 임시주총 안건이 모두 부결됐기 때문에 소액 주주들의 승리다. 그래서 다음 주도 한번 휴마시스 흐름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주주총회 때 의결될 수 있었던 거를 소액 주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부결됐기 때문에 흐름이 좀 더 좋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앱클론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앱클론은 CART 치료제가 완전 관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완전 관해라는 거는 치료가 됐다는 거니까 제약 바이오주 중에 완전 관해 이슈는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도 흐름도 봐야 되는데 세부 내용을 봤더니 일상에서 최소량을 투여받은 상당수의 혈액암 환자에서 완전 간해다. 이거 굉장히 큰 소식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 재료 자체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앱클론도 관정에 넣으시고요. 동신건설과 에이트원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재료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제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이 시원하게 올라준 만큼 상한가 안착한 종목들도 꽤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준 디렉터님께서는 주목할 만한 종목들 위주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어떤 이슈로 상한가 안착을 해줬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상한가 종목 중에서 집중을 그래도 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는 종목은 4종목입니다. 위메이드 맥스, 성우 하이텍, 휴마시스, 앱클론 이렇게 있는데요. 자, 그중에서도 과연 P2E 게임이 실제로 국내에서도 법안이 마련이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쏠리게 만들고 있는 위메이드 맥스의 상한가입니다. 자, 더해서 성우 하이텍, 휴마시스, 앱클론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상세하게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종목들도 관심 갖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 초반에 이미 코오롱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지난 와일드카드 종목들 오늘 흐름 추가로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0월 6일 공개해 주셨던 EDGC 먼저 보시죠. 현재까지 수익률 4.93%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종목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계속해서 지켜보실 만한 종목이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이미 5%에 육박하는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해서 10월 7일 공개해 주셨던 LG 에너지 솔루션 굉장히 무거운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3.31% 바로 수익률을 그 다음 거래일에 만들어주셨다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10월 11일 공개해 주셨던 한일사료입니다. 0.4% 상승폭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한일사료 역시 지금 곡물 가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영향을 받아서 시세가 나와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10월 12일 공개해 주셨던 SK 하이닉스입니다. 자, 모두가 알고 계신 바로 그 종목인데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와일드카드로 공개를 해주시면서 3%가량의 수익률 기대해 볼 만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정말 그 말씀 그대로 3.42% 수익률 오늘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10월 13일 공개해 주셨던 코오롱 앞서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바로 그 종목입니다. 단 1거래일 만에 6.97% 상승폭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이용준 디렉터님의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들의 성적도 점검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오롱 두 종목만 봐도 굉장히 놀랍다라는 이야기가 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 우선 SK하이닉스는 정말 말씀해 주신 만큼 정말 정확하게 상승을 해줬어요. 대단해서 말을 더듬어 주네요. 네, 지금 그러고 있네요, 제가. 네. 대단합니다. 그리고 네. 코오롱도 오늘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쵸. 사실 SK하이닉스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은 3% 오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단 2거래일 만에 3%를 넘겼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려운 장에서 지수를 이기는 대형주를 와일드카드 종목으로 드렸기 때문에 SK하이닉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은 수익이 크게 나셨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3%라는 거는 퍼센트로는 작긴 하지만 대형주로 들어갈 때는 금액이 작게 들어가지 않으시니까 굉장히 큰 금액이 났을 것 같아서 먼저 축하드리고요. SK하이닉스 차트 보고요. 앞으로 흐름도 한번 짚어드리고 그다음에 코오롱 설명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동그라미 친 구간이죠. 제가 이날 와일드카드 종목 드렸고요. 연일 지수가 빠진 어제도 지수가 오른 오늘 또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지금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흐름을 조금 더 탄다면 97,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2, 3% 정도 더 수익이 날 수 있는 큰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수익 보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아직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다음 주 흐름 보면서 조금 더 홀딩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코오롱 지금 설명해 드릴 텐데요. 제가 3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또는 일주일에 3회 이상을 와일드카드 종목 또는 탑픽 종목을 드리는데 승률이 굉장합니다. 95%, 93% 또는 100%가 되는 승률을 자랑하는데 10월 달에도 지금 흐름상 봤을 때는 10월 마지막 달까지 와일드카드 종목을 다 맞춰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끝까지 보시고요. 일부는 꼭 챙겨서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오롱 같은 경우는 어제 제가 25일 날 상패 여부를 가르는 기심의가 개최되는데 코오롱의 상패가 아니라 코오롱 티슈진에 대한 상패입니다. 코오롱 티슈진은 지분의 33.6%를 코오롱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코오롱이 이런 신라젠도 거래 재개가 된 시점에서 코오롱 티슈진 다시 거래 재개가 된다면 그 이슈는 코오롱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5일까지는 흐름이 있을 수 있는데요. 주식의 100%는 없지만 우선 일정상으로는 25일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기 때문에 코오롱도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재 구간에서 목표가를 잡아드리면 먼저 35,000원, 그다음에 35,000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목표가를 현재 기준을 잡아드리는데 나중에 또 빠졌다고 해서 이용준이 3만 원, 35,000원 잡았는데 왜 안 가느냐 따질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방송에서는 현재에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저는 코오롱 25일까지 흐름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만 6%가 넘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냥 방송만 봤을 뿐인데 계좌가 수익이 나는 그런 기적을 지금 보고 있다. 노란톡방에서도 코오롱을 거짓말 하나도 없이 좋은 지점에서 공략 지점을 드렸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더 저점에서 공략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 안 들어오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주요 일정은 11월 1일 날 FOMC가 있습니다. 11월 1일까지는 현재로서는 보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는 저는 단기적인 반등 구간이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다음 주에 노란톡방에서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지지라인 2150을 코스피가 완벽하게 지지를 해줬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금요일 시장에 웃으면서 마무리된 것 같고요. 제가 사실은 지수가 하락하고 보유 종목이 무너질 때마다 방송 나올 때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저마저 무겁고 어두운 이야기를 해버리면 여러분들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고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오늘은 뭐 기분 다들 좋으시니까 기분 좋게 방송을 할 거고요. 단기적인 불확실성은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지수에 크게 상관없이 수익을 내고 있는데 최근 8, 9월은 진짜 만만치 않았거든요. 하지만 다음 주 제가 배트맨 일부에서 그리고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께 큰 수익 나게끔 제가 도움 드릴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고 저 이용주는 항상 여러분 옆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오늘 지수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까지 함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지난 와이드카드 리뷰를 통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코오롱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 아무래도 지수를 추종하는 종목이고 지수의 어떤 상승을 또 견인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오늘 또 추가로 상승이 나와서 3%가 넘는 새로운 수익률 만들어내 줬습니다. 다음 주 흐름까지도 함께 노란톡방에서 지켜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코오롱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개를 해주시면서 자회사, 인보사 논란으로 거래가 정지됐었던 코오롱 티슈진의 어떤 거래 재개 기대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 7%에 육박하는 상승폭 하루 만에 만들어내 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방송만 보고 따라했는데 계좌에 수익이 불어나는 마법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그 마법 함께 누려보고 싶으신 분들 샵 0082번 열려 있습니다.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거나 또는 하단의 QR코드 방송 초반에 안내를 해드린 대로 기본 카메라 앱 스캔을 통해서 언제든지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2가지 방법 활용하셔서 다음 주에도 수익 나는 계좌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들부터 와일드카드 리뷰 그리고 다음 주 시장 방향성까지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요. 자, 오늘은 이번 주 내내 캐스팅됐던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지금도 공략이 유효한지를 점검해보는 주간 파이널 캐스팅 시간입니다. 자, 지난 월요일은 휴장을 했기 때문에 화요일에 캐스팅됐던 종목들부터 차근차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이용준 디렉터님, 오늘 다시 한번 봐주시면서는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주실 건지. 우선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네. 폭이 과대한 종목 중에 재료가 변하지 않고 있는 종목들을 캐스팅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지금 지수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 중에서 자,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해 보이는 그런 재료와 어떤 실적이라던가 이런 기반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캐스팅을 진행해 주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에 캐스팅됐던 종목들부터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화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은 2종목입니다. 1위권에서 캐스팅이 불발됐고요. 2위권에서 외국인 기획사의 대주산업 그리고 3위권에서 역시 외국인 기획사의 코아스템이 캐스팅이 됐는데요. 자, 이날 1위에는 유니온 머티리얼 그리고 오리온홀딩스, LG 디스플레이 이렇게 3종목이 올랐는데 모두 안타깝게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2위권, 3위권, 대주산업과 코아스템 이렇게 보고 계신데 네. 자, 이 종목들 지금도 공략 유효한가요? 사실은 설명을 드리겠지만 대주산업은 우선 캐스팅에서 좀 제외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코아스템은 흐름이 살아있는데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아스템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화요일 날 제가 캐스팅했을 때는 추세도 우선 좋았고요. 화요일 날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올 거라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10월 14일 날 재료가 캐몬하고 합병 승인 안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올해는 합병이 마무리되는데요. 그 합병기일이 12월 1일입니다. 그래서 합병에 대한 이슈는 사실은 호재이기 때문에 바로 상승이 나올 거라 생각했는데요. 차트적으로 보면 급등이 나왔던 날이 11월 11일 날 화요일 날 하고요. 그 다음 날 수요일 날은 갭상승을 했지만 쭉 밀렸어요. 지수의 흐름 때문에 밀린 건지는 모르겠으나 다행스럽게도 지금 차트적으로 11선 위에 지금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료는 12월 1일까지 있으니까 이번 달, 다음 달도 한번 흐름 지켜봐도 좋을 것 같아서 코아스템은 추세가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캐몬 같은 경우는 코아스템이 지분의 53%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우선 코아스템은 추세는 살아있고요. 흡수합병 및 루게릭병 치료제 결과란 더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코아스템 조금 더 지켜보자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 거고 두 번째는 대주산업입니다. 사실 대주산업은
재료가 소멸됐다고 보기는 좀 그렇지만 대주산업 같은 경우 한일사료, 대주산업 이건 사료 관련주의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밀값이 폭등하거나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전쟁이 다시 발발되거나 이런 악재들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악재들이 나와야 되는데요. 지금 재료를 종목을 캐스팅한 다음에 그때부터 약간의 평화 무드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재건에 대한 이야기도 돌고 있고 그리고 레옴시티도 가고 또 러시아는 또 바이든하고 협상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걸 사실 믿을 수는 없는 거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이렇게 하다가도 갑자기 주말에 또 전쟁하고 다시 결렬되고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다시 보면 되는데 다시 기사가 나올 때 보는 거지 미리 대주산업을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차트에 답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화요일 날 10월 11일 날 아랫골이 양봉을 보고 상승을 예상했지만 바로 이틀 연속 빠졌잖아요. 빠졌다는 거는 우선 기사가 평화 모드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평화 모드. 오늘은 또 양봉 도지인데 62선에 걸려 있어서 지지 라인은 잡고 있지만 뉴스 하나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미리 들어갈 필요는 없고요. 관망하다가 기사가 나오는 순간 들어가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캐스팅은 제외했는데 관심 종목에 넣으시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공격 때문에 밀 가격이 7% 가까이 올랐고 팩트로는 원자재 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팩트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리 사놓지 마시고요. 전쟁이 다시 재개되고 또 어떤 또 약간 공격적인 이슈가 나올 때 그때 사도 늦지 않기 때문에 캐스팅에서 제외하고 관심 종목으로 편입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1위권에서는 캐스팅이 불발됐고 2위 그리고 3위권에서만 캐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코아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공략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자, 화요일 당시에 미국 FDA가 5년 만에 새 루게릭병 치료제로 렐리브리오를 조건부로 가속 승인을 하면서 코아스템이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코아스템은 렐리브리오 허가 사례가 국내에서 이미 시판 중인 루게릭병 치료제 뉴로나타 R주의 FDA 승인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이날 상승이 나왔었는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이런 이슈 화요일 당시에도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런 만큼 코아스템 여전히 재료 살아있고 유효하다, 추세 살아있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캐스팅 지금 시점에도 유효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반면에 대주산업은 지금 재건 이야기가 다시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는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사실 조금 기시감이 있긴 해요. 자, 이런 이야기들 완전히 믿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거나 주가는 뉴스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미리 대주산업 사놓고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관심 종목에 편입을 시켜두셨다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고 그때 매수를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대주산업은 조금 더 밀어놔도 되겠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화요일 캐스팅됐던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에 캐스팅됐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요일 캐스팅됐던 종목들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먼저 1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흥하해운이 캐스팅이 됐고요. 2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넥센타이어가 캐스팅이 됐습니다. 3위권에서도 역시 기관기획사의 LRG 넥스원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는데요. 이날은 캐스팅 불발된 것 없이 모두 한 종목씩 차근차근 캐스팅이 진행이 됐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이렇게 새 후보생들 중에서 혹시나 캐스팅을 이 시점에서 는 유효하지 않은 후보생이 있을까요? 흥하해운은 제외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넥센과 LIG 넥스원은 기존대로 유지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넥자가 들어간 종목들은 캐스팅이 유효하고 흥하해운은 아쉽게 넥자가 없습니다. 자, 그럼 흥하해운 먼저 들어볼까요? 좋은 라임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넥자가 이렇게 포장을 해주시네요. 넥자가 들어간 거는 캐스팅을 한 건데 우선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LIG 넥스원, 넥센타이어 두 종목이거든요. 오늘 이제 증시도 올랐고 사실은 밝은 분위기에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시고 오늘 와일드카드 종목도 바로 월요일 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놓치지 마시고요. 먼저 LIG 넥스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점심밥을 먹을 때 오른쪽에 TV가 달리는 식당에서 먹는데요. 오늘 뉴스를 봤더니 12시 뉴스의 가장 속보가 밤사이 이어진 북한 도발, 군사적 도발 즉각 중단 촉구한다. 이런 뉴스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북한이 적지도 않게 170여 발을 동해와 서해에 나눠서 미사일을 발사를 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보다 과한 상황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오늘 빅텍이 장중에 고가가 종가 마감으로 이렇게 16%가 넘게 올라서 마감됐어요. 게다가 LIG 넥스원 자체도 방산주이기 때문에 방산주는 제 LIG 넥스원 수요일 날 캐스팅할 때 빅텍, 스페코, 휴니드, LIG 넥스원 중에 어떤 종목이라도 방산주는 하나의 해지 개념을 갖고 계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첨예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희 노란톡방에는 빅텍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LIG 넥스원도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에 보면 오늘 아쉽게도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런 기사에도 불구하고 21선을 돌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21선이 92,000원 돌파하지 못했지만 음봉 안에 들어있는 상승 잉태형 양봉입니다. 쉽게 말하면 음봉이 좀 크고 음봉 안에 들어있는 작은 양봉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상승의 전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봉 캔들 공부하시는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실 건데 상승 잉태형 봉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주말에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한 번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면 21선을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추세도 살아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LIG 넥스원은 또 다른 방산주하고 다르게 재료와 매출과 영업도 지금 공시가 나온 것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12일 날 안정적인 실적, 대규모 수주, 매우 긍정적이다 이런 기사인데 먼저 목표 주가는 13만 원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신한투자에서는 지금 9만 원이니까 13만 원까지는 약 40% 정도 스페이스가 있고요. 올해는 UAE의 청궁2를 수주를 해서 수주 규모가 5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이게 매출과 영업이익으로 이어진다면 굳이 이런 군사적 첨예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궁극적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21선 돌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 수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LIG 넥스원, 빅텍을 이미 못 잡으신 분들이라면 LIG 넥스원을 월요일 날 보시고 흐름 나올 때는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LIG 넥스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네, LIG 넥스원 대표적인 방산주이고 이날 있었던 이슈는 미국 국방부 프로그램인 해외 비교 성능 시험 FCT의 대상 장비로 선정이 됐다. 우리나라 LIG 넥스원의 비공이었죠. 유도 무기라고 하는데 자, 이 비공이 FTC에서 대상 장비로 선정됐다는 이슈에 상승을 했지만 지금 북한까지도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교도통신 보도가 있었죠.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SLBM 발사했다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독자적으로 얼마 만이죠? 2017년 12월 이후 5년 만이라고 하네요. 처음으로 독자 제재를 가할 정도로 지금 점점 상황이 좀 격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실험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방산주 하나씩은 포트에 꼭 넣어놓을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야기와 함께 LIG 넥스원 캐스팅을 해주셨고 이전에 이미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으로서 빅텍을 공개해 주셔서 이미 수익을 좀 만들어 주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만큼 LIG 넥스원 여전히 캐스팅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넥센타이어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넥센타이어도 추세 살아있고요. 재료 살아있습니다. 넥센타이어 차트 보면서 같이 설명을 드릴 텐데요. 뭐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지난주 제가 말씀드렸던 화요일 날 재료와 지금의 재료가 변한 건 사실 없어요. 하지만 지금 그때 좋은 재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1선을 돌파를 못하고 좀 밀렸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월 12일 날 재료는 넥센타이어가 6% 이상 올랐을 때 재료인데요.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한다는 호재 뉴스가 있습니다. 영업이 흑자 전환된 데는 사실은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타이어 관련주들이 물류비 감소하고요. 특히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턴어라운드 전망이 있기 때문에 21선만 돌파하면 차트적으로는 자, 보십시오. 차트적으로는 7,500원만 돌파해서 시작한다면 다음 주부터는 충분히 8,300원이 전고점까지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충분히 간다는 건 차트만 봐서 말씀드린다는 건 아니고 지금 턴어라운드의 느낌 그리고 흑자 전환의 이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사 나온 걸 봤더니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38%가 오르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0%가 오르기 때문에 상승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수가 걸릴 수 있는데 저는 다음 주는 지수 상방 보고 있기 때문에 넥센타이어 그리고 LIG 넥스원 둘 다 상승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10,000원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10,000원까지 뭐 갈지 안 갈지는 그때 문제이지만 단기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 보고 있기 때문에 넥센타이어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넥센 타이어 지금 역시 캐스팅 유효하고요. 차트도 살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호재 뉴스가 있었는데요. 실적이 3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자, 그동안 또 특히나 이번 주는 오늘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던 당시였기 때문에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역시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은 실적이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넥센 타이어 캐스팅을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다음 주에도 시장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넥센 타이어 흐름 함께 지켜보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흥하해운도 이야기를 안 들어볼 수는 없겠죠.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흥하해운은 제외하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드리겠습니다. 흥하해운 제가 지난주 이번 주 수요일 날 말씀드릴 때 재료가 없이 상한가를 갔는데요. 만약 이걸 내일도 상승할 수 있지만 재료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고 상한가를 가면 그때 한번 잡아보자. 하지만 뭐 캐스팅한 이후에 상승 크게 한번 나왔습니다. 차트 한번 볼게요. 캐스팅은 10월 12일 날 수요일 날 했는데요.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상승이 17%까지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설명을 수요일 날 드릴 때 흥하해운 관련해가지고 드릴 때 HMM, 대한해운은 등락폭이 전혀 없습니다. 뉴스도 나왔다시피 흥하해운만 나홀로 폭등했다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은 상승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가장 좋은 건 상승과 새로운 뉴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문제는 차트에 나와 있습니다. 10월 13일 날 상승이 17%가 나왔지만 뉴스가 없이 재료가 없이 상승이 나왔다는 거는 껍질이거든요. 거기다가 기술적 반등으로만 보기 때문에 흥하해운은 다음 주부터는 하락할 수 있다. 전제는 새로운 신규 뉴스나 재료가 없다면 이렇게 없다면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하해운은 우선 제외를 하시고요. 지금 해운사들의 흐름이 좋지 않잖아요. 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주수 또한 연일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해운사 그리고 선박 운용사 이런 쪽은 당분간 1년 또는 2년 동안 보지 않으시면 될 것 같고요. 흥하해운 상승 나왔는데 지금 재료가 없는 상승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섹터인 해운사 흐름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락 나올 것이다. 그래서 캐스팅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흥하해운은 캐스팅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습니다. 자, 재료가 없는 상승이 수요일 당시에 나왔었고요. 캐스팅 이후에 우선은 상승이 크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캐스팅이 의미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 시점에서 다만 캐스팅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자, 신규 뉴스가 없다면 다시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캐스팅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일단 해운 관련주들 1년 정도는 보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실제로 하반기에 실적 하락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해운 관련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짚어주신 이용준 디렉터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캐스팅된 종목들까지 다시 한번 짚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뭐 첨예한 이슈도 있고 또 실적에 대한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시장이 어려워도 산재를 하고 있고요. 자, 그 이슈를 정리해주고 계신 분이 바로 이용준 디렉터님이십니다. 자, 정말 시장에 하루에도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의 뉴스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이슈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문자로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를 해드리겠고요. 또 하단의 QR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언제든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일 캐스팅 진행됐던 종목들까지 모두 짚어봤고요. 자, 이제 어제 캐스팅이 진행됐던 목요일 캐스팅 종목들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도 다시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고 계십니다. 자, 1위권에서는 개인기획사의 신라젠 후보생, 그리고 2위권에서는 기관기획사의 오토엔 후보생, 그리고 3위권에서는 역시 개인기획사의 코나아이 후보생이 캐스팅이 됐습니다. 자, 이용준 디렉터님, 네. 이 세 후보생 중에서 캐스팅이 유효한 종목들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신라젠을 빼고는 오토엔, 코나에는 캐스팅 유효하다 보고 있고요. 네. 사실 먼저 오토엔이 가장 지금 좋기 때문에 오토엔을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토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사실은 재료의 변화는 없는데 오토엔 앞으로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토엔에 대한 아픔도 있는 종목인데 왜냐하면 올 4월 달에 인증 중고차 시장에 진출한다 안 한다 이슈가 있었는데 1년 유예됨으로써 폭락이 한번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아직도 노란톡방에 때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 곧 수익권에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인증 중고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토엔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토엔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말씀드리고 오늘 소폭이 하락 0.82%니까 뭐 하락했다, 뭐 횡보했다 이 정도 보면 되는데 아직 상승폭이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좀 더 지켜보셔야 되는데요. 오토엔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쉽게 말씀드리면 현대차에서 분사된 중고차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가 오토엔의 지분의 8%를 가지고 있고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비스가 10월 6일 날 지난주죠. 미국 중고차 시장 진출했다는 소식 하나만으로도 오토엔이 급등이 한번 나왔거든요. 10월 6일이 이 동그라미 친 구간입니다. 급등 나오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 없이 하락했습니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다음 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게다가 단기 매물대가 우선 소화를 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지켜보셔야 되는데 오토에는 다음 주도 중요하지만 올 후반기까지도 흐름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3, 4월 달에 또 인증 중고차에 대한 인증에 대한 문제, 시장 진출에 대한 문제가 또 다뤄지기 때문에 그게 승인만 된다면 현대 기아차의 인증 중고차를 오토엔이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현대차, 기아차가 중고차 진출이 1년 미뤄졌기 때문에 올해 급락이 한번 나왔는데요. 이제 벌써 내년은 다가오고 있고 이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생 협력 차원에서 인증 중고차를 할 수 있는 오토엔이 판매할 수 있다고 한다면 대기업 진출이 가능해지고 그 수혜는 오토엔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토엔 다음 주도 지켜보시고요. 말 나온 김에 현재 차트적으로 우선 고점도 한번 목표가도 한번 잡아드릴 텐데요. 우선 14,000원 단기 고점 보시고요. 돌파 나오게 되면 밑에 급락을 했을 시가갭이 있습니다. 18,000원과 17,000원 사이인데 시가갭을 매꾸로 18,0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엔 집중해서 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토엔 지금 물려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자, 그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마음까지 헤아리면서 진행해 주셨던 캐스팅입니다. 자, 재료에는 역시 변화가 없지만 물려 계신 분들은 이제 다시 곧 수익 구간에 접어드실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솔솔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바로 다음 주에라도 흐름 나와줄 수 있을 걸로 보고 계세요. 자, 다음 주도 중요하지만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좋은 흐름 이어질 걸로 보고 계신 만큼 오토엔 여전히 캐스팅 유효하다라는 이야기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나이 후보생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코나이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나이는 흐름이 살아있고요. 오늘도 상승이 3%가 넘게 나왔어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코나이의 재료가 좋거든요. 코나이는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출시되는 현대차, 기아차의 모든 차종에 무선 업데이트 기능을 기본으로 탑재하기 때문에 그 수혜를 받고 있는 코나이는 앞으로도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오토엔도 좋고 코나이도 좋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나이 차트 보면 코나이 같은 경우는 낙폭 가대입니다. 차트를 크게 보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빠졌죠.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도 코나이가 이렇게 빠져 있기 때문에 혹시 관리 종목이 될지 상패가 될지 환기 종목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할 수 있는데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유보율이 2,00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시고 바닥, 낙폭 과대 종목으로 보시고요. 재료가 있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또는 중기로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코나이 같은 경우는 우선 오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 주도 흐름을 보시면 우선 단기적으로는 121선인 18,500원까지 상승할 수 있고요.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올라간다기보다도 매물대를 소화하고 올라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토엔보다는 좀 약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더 빠질 것도 없고요. 매출액과 영업이익도 매년 상승하고 있고 유보율은 2,000%인 견고한 회사인 코나이 추세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코나이 역시 오토엔만큼 좋아 보인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만큼 캐스팅이 유효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자, 코나이가 자체 개발한 무선 업데이트 기능 2025년부터 출시되는 현대차와 기아 모든 차종에 탑재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이 소식 분명히 좋은 소식이고 앞으로도 추세가 기대되는 만큼 코나이 역시 캐스팅 유지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어제 캐스팅 1위에서 됐던
있었던 바로 그 후보생입니다. 신라젠 후보생인데 오늘 또 한번 상한가에 안착을 해주면서 자 거래 직전에 종가를 다시 한번 눌러주면서 올라가 줬어요. 네. 자 물론 캐스팅이 유효했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그렇죠. 시점에서 다시 공략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사실은 신라젠은 하지 마라.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신라젠 다음 주 상한가 갈 수도 있죠. 근데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이 상한가만 보실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걸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상한가를 공략을 할 때는 우선 시가 갭을 신라젠 오늘 시가가 22%에서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22%까지 22%를 오른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분봉을 보면 여러분 주식을 아무리 잘하고 오래하고 강심장이라고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22%가 오른 종목입니다. 보십시오. 22% 올랐다가 오른 척 하다가 시가를 깨버린 이 순간 손절이 나오는 거거든요. 손절 안 하고 버티시는 분들은 내가 상한가를 먹었다 이렇게 좋아하실 게 아니라 이런 식 버티기 하면 평생 주식으로 돈을 못 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를 깨는 순간 손절을 하고 그 다음을 보셔야 되는데 이런 종목을 오늘 상한가를 갔다고 해서 월요일 날 또 상한가를 간다고 생각하시고 신라젠 단타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저는 비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 오른 종목을 상한가 가는 걸 가지고 열광하시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신라젠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거래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갔지만 이제 14,000원입니다. 신라젠이 상장 폐기되기 직전에 주가가 5만 원에서 7만 원이거든요. 5만 원까지 갈 거라 생각하시는 건 좀 어불성설일 것 같고 물론 시간이 지나서 제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지만 제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지 제가 미래에서 온 사람은 아니니까요. 저는 신라젠을 보지 않겠다는 게 첫 번째는 시가갭 22% 띄운 종목을 공략하는 건 위험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라젠은 팩400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가장 강한데요. 팩400이 지금 거절당하지 않았습니까? 리젝트 당했기 때문에 FDA 3상도 가기도 전에 거절당했기 때문에 중요한 파이프라인 이런 신라젠. 과연 앞으로 공략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있는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2년 5개월 만에 거래 재개가 됐기 때문에 기존에 물려있던 주주들한테는 너무 다행이긴 하지만 저는 당분간 큰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싶습니다. 제 의견이니까 뭐 참고만 하십시오. 그래서 정리해드리면 오늘 두 번째 상한가를 갔고요. 시가를 22% 띄워가지고 30%를 간 건데 상한가를 안착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전 추격 매수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초지일관 신라젠은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캐스팅을 해주시고 또 한 번 상한가를 안착을 해줬기 때문에 캐스팅 자체는 성공입니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 공략을 해도 괜찮을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의구심이 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거고요. 오로지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만이 이런 신라젠의 흐름을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접근 위험하다라는 이야기해 주시면서 캐스팅 취소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 캐스팅이 진행됐던 종목들까지 모두 점검을 해봤는데요. 자, 이번 주 내내 캐스팅됐던 종목들 한데 모아서 또 주간 파이널 캐스팅 진행을 해봐야겠죠. 어떤 종목 선정을 해주실지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간 파이널 캐스팅 공개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주간 캐스팅 종목 오토엔으로 선정해 주셨네요. 오토엔 좋아요. 오토엔 우선 좋고 제가 3월 달에 먼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오래 계셨던 노란톡방 계신 분들은 물려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종목을 드릴 때는 항상 재료에 근간하고요. 재무제표, 신규 상장주, 상장 폐지 여부 다 확인하고 드리는데 제가 신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는 틀릴 수 있지만 지금은 맞을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영화 제목에 그때는 틀렸지만 지금은 맞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엔 지금부터 공략을 잘 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위로 올라갈 수 있고요. 추매 라인도 제가 잡아드린다면 오토엔 한두 달 안에도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료는 이미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1년 유예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무조건적으로 인증 중고차에 대한 결론 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상생이라는 단어가 이미 걸려있기 때문에 이미 물밑 작업은 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엔 주간 캐스팅 하고요. 다음 주도 상승 나오고 그리고 오토엔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차 지점 제가 잡아드릴 테니까 노란톡방에도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토엔 앞서 목요일 캐스팅됐던 종목들 체크를 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자, 좋다, 좋게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 거짓이 아님을 주간 파이널 캐스팅을 통해서 한 번 더 입증을 시켜주셨습니다. 자, 지금 물려 계신 분들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추가 매수 타이밍까지 잡아주신다고 하니까요. 샵 008 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셔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오토엔 어떻게 성공적으로 수익을 보면서 탈출할 수 있을지 노란톡방에서 깊은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간 파이널 캐스팅은 오토엔으로 결정이 됐다라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서 가장 기다리시는 시간 다시 한번 돌아왔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자,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화면 보신 뒤에 잠시 후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 공개를 해주실지 역시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카운트다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 시작합니다. 3, 2, 1.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남선 알미늄입니다. 지금 제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아시고 계시는구나. 사실은 남선 알미늄 제가 캐스팅 와일드카드 가지고 올 때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갖고 왔는데 앵커님은 날카로우신 것 같습니다. 제재 이야기를 확인하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사실 낯설 수 있어요. 제가 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를 말하다 갑자기 남선 알미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제도 많이 확인하고 뉴스도 확인하기 때문에 남선 알미늄의 다음 주의 흐름을 좀 기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갖고 왔습니다. 와일드카드 종목을 사실 매일 하루에 한 종목씩 뽑지만 하루에 한 종목 뽑는 것 치고는 너무 열심히 뽑고 너무 잘 가고 있으니까 남선 알미늄도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는 다음 주에 큰 수익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갖고 온 거거든요. 먼저 기업 자체는 알루미늄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 회사 중에 좀 오래된 회사이고요. 종합 메이커로서 축적된 기초 기술과 알루미늄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다지고 있는 사실 남선 알루미늄입니다. 사실 사마 알루미늄, 조율 알루미늄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남선 알루미늄 그전에는 이낙연 관련주, 정치인 테마주로 묶여있기 때문에 굉장히 파동을 많이 겪었는데 지금은 그냥 알루미늄 관련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부터 남선 알루미늄 흐름 나올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재료는 10월 14일 날 오늘 러시아가 키이우 곳곳에 자폭 드론을 터뜨리고 있는데 미국은 이런 상황을 좌시하지 않겠죠. 푸틴의 돈줄인 알루미늄을 차단한다. 무역 제재를 통해서 차단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국내 알루미늄 회사들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원자재 값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이 7% 넘게 장중에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러시아산 알루미늄 수입 금지할 땐 러시아도 큰 타격이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남선 알루미늄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6,000원, 7,000원짜리가 1,200원, 1,900원 됐으니까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 지금 어제 10월 13일 날 윗꼬리 양봉이 사실 의미가 있습니다. 거래량이 터져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우선 1차적으로 받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 양봉, 음봉 도지입니다. 도지이기 때문에 흐름이 실제적으로는 오늘 나올 게 아니라 다음 주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남선 알루미늄 와일드카드 종목이니 관심 종목에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약을 좀 해드리면 전쟁은 장기화가 지금 되고 있고요. 러시아, 미국의 갈등 속에 믿을 건 숫자밖에 없는데 그 숫자의 중심에 알루미늄 가격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제재, 원자재 값 상승, 그렇기 때문에 대장주인 남선 알루미늄이 앞으로 흐름이 좋아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노란톡방에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관련 뉴스랑 또 공략 지점도 제가 공략을 해드리는 거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제가 오늘 코롱도 맞추고 코롱도 더 대단한 게 최저점에 공략을 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이 최저점 공략한 게 한두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금요일 날 정리를 좀 해드리면 골이 깊으면 상승이 크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두운 게 우리의 인생인데 동이 트기 전에 어둡다고 해서 동이 꼭 트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다음 주 시장 좋고요.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분께 도움을 주는 노란톡방에서 같이 한번 다음 주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공개해 주신 와일드카드 특별 캐스팅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와일드카드 종목 바로 남선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알루미늄 생산량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이야기의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남선알미늄에 대한 자세한 시황, 정보, 이야기들은 이용준 디렉터님의 노란톡방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니까요. 샵 0082번으로 이용준이라고 보내주시면 손쉽게 함께하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다음 주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 복구를 위해서 희망 보건 위크로 꾸려집니다. 자, 그동안 이용준 디렉터님께서 방송에서는 종목 상담 만나보기가 좀 힘드셨는데 다음 주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 종목 상담도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용준 디렉터님과 함께하는 1부뿐만이 아니라 3부까지 계속해서 상담으로 이어지니까요. 희망 보건 위크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 간단하게 또 희망 보건 위크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저 그렇게 어려운 사람 아니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니까 8시에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받아서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 저 잘하는 거 알고 계시니까 저한테 전화를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준 디렉터님께 상담 받고 싶은 분들 전화 많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저희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더불어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